자,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오십니까? 순서도가. 자, 윗부분이 이제 입력 단계, 그 다음 처리 단계, 그 다음 출력이죠.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 구조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A의 5개 공간, 그러니까 A 배열 5개 공간을 초기화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 반복 구조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 배열 변수에다가 점수를 5개를 입력받으란 얘기예요. 입력받는다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 A의 첫 번째 공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자, 이 초기화를 통해서 이렇게 비워진 A 5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배열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이 반복 구조에 의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받아서 뭐 100, 70, 자,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다. 임의수를 입력받는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변수의 배열 변수의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반복 구조가 이중으로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바깥쪽에는 i, 자, 안쪽에는 j가 들어와줘야 돼요. 그리고 요 부분, 자,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기준이 되는 배열 변수, 자, 비교가 되는 배열 변수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고, 자,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문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일 때는 크다, 자, 크다라고 줘서 클 경우에는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문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블랭크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채울 수 있도록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노일 경우에는 빠져나와야겠죠. 반복 구조를 빠져나와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 구조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교환 작업이 이어서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서는 이제 정렬되기 전 상태로 해서 배열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 자,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정렬이 다 끝난 상태로 해서 배열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출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 구조로 해서,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배열의 값을 하나씩 출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어려운 순서도 있죠. 그리고 기출문제 모르는 문제가 있다라면은 일단 답을 채우십시오. 답을 채우고요.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자, 디버깅 해서 각각의 변수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규칙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조건문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변수에 대한 어떤 처리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의 어떤 흐름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답을 지워서 답을 채울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모르는 문제일수록 디버깅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는요, 그 4명의 점수를 입력받았을 때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로 일단 다 수정을 하고요. 자, 이건 3이고요. 이건 4. 자, 4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부분만 제가 디버깅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열 변수를 이용을 할 때는 배열 변수를 일단 그려야 돼요. 자, 그려서 데이터를 실제 바뀌는 것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적어 나가면서 디버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데이터를 일단 100, 70, 90, 80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 일단 데이터가 임의의 값이 저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는 1이 되겠죠. i는 1이 되고요. 자, i가 1일 때 j는 1이 플러스가 되어서 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데이터가 i가 1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첫 번째 데이터가 되고요. 자, 비교 값이 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100하고 일단 70하고 먼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하고 두 번째 데이터. 그래서 기준, 비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첨자가. 그럼 조건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하고 70하고 크냐라고 비교 판단되기 때문에 yes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으로 분기가 되겠습니다. 자, 템프에는 A의 i번째 데이터가 100이 되겠죠. 자, 100 값을 자, 템프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템프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A의 J번째 값 70이 되겠죠. 자, 70 데이터를 i번째가 얼마입니까, 지금? i번째가 이제 1이잖아요. 그죠? i가 1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공간에 70을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적지만은, 이렇게 직접 70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템프에 있는 값을 j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j는 2가 되기 때문에
100이란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값이 이렇게 바뀌죠. 바뀌는 것을 잘 추적을 해야만 정확한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J는 이제 다시 1 증가되죠. 3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데이터하고 세 번째 데이터하고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 데이터가 100이 아닙니다. 70이에요. 현재 70으로 바뀌었죠. 주의를 하셔야 돼요. 70하고 90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J가 세 번째가 되고, 자, 조건 판단하면은 70하고 90하고 크냐? 노가 되겠죠.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J가 다시 1 증가되어서 4가 되었죠. 자, 그럼 네 번째 데이터 70하고 80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70하고 80하고 비교하면 또 노가 되겠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J는 이제 5까지 이제 4까지 증가되기 때문에 J는 반복이 끝났고 이제 I를 증가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렇게 또 비교 판단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비교 판단을 하게 되면은 값이 이제 정렬이 될 겁니다. 정렬이 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70, 80, 90, 10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디버깅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순서도 공부하실 때 이렇게 반복 구조로 해서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풀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모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서 이 반복 구조를 해석을 하면은 i가 초기값이 뭐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0이라고 봤을 때 i는 i 플러스 1, 일씩 증가되죠. 그리고 언제까지 반복이 되는 겁니까? i가 5가 될 때까지 반복할 수 있도록 뭐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i를 0으로 초기화를 했을 때 자, i는 i 플러스 1, 바로 1 증가시키고 자, 조건 판단하고 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i의 첫 번째 공간에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반복을 하고 i 1 증가시켜서 조건 판단하고 두 번째, 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i가 6이 될 때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 조건에서 만족을 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데이터까지 입력을 하고 배열에 저장을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i를 1로 초기화를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를 1로 초기화를 했을 때는 i는 i 플러스 1이 바로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0일 경우에는 1 증가시켜서 첫 번째 이제 위치, 배열 위치부터 해서 입력받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만일 1로 초기하고 바로 i를 증가를 시켜버리면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부터 해서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초기값에 따라서 처리문의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i가 1일 때는 먼저 판단해서 입력하고 증가시키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비교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도 반복 구조를 이렇게 변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바뀌지 않죠. 그대로 가져오고요. 자, J 반복 구조, 바깥쪽에 I 반복 구조 이렇게 위치를 시켜줍니다. 일단 I를 보시면은 1에서 4까지 이렇게 증가되잖아요. 그죠? 1씩 증가되는 것이 생략이 되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i는 초기값을 만일 0으로 준다라면은 i는 i 플러스 1, 자, 1씩 증가시키고 그리고 4까지 반복을 한다.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 그리고 처리문 그리고 조건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환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 J는 어떻게 될까요? J는 초기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초기값은 i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J는 i로 초기화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1이 생략되었죠. 1씩 증가된다는 것이. 그래서 J는 J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값이 J가 i가 되기 때문에 1 증가된다라면 J는 i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자세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쪽 반복 구조에서는 초기화 다음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 바깥쪽 반복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화 다음으로 해서 처리문, 자, 이 반복 증가될 수 있는 이 처리문의 위쪽에 이렇게 분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는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이제 선택 정렬을 이제 이용을 하라 그렇게 나왔고요. 오름차순 정렬입니다. 그리고 조건 처리를 보시면은 리드해서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해석을 할 때
n개의 자료가 A 배열의 첫 번째 원소부터 n번째 원소까지 차례로 입력됨을 나타낸다. 자,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예요. 자, n개까지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크기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n개란 얘기예요. n개 개수가. 자, 그럼 바깥쪽 반복 수량 구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i는 1부터 자, 얼마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n번째까지라고 했으니까 n-1까지죠. 자, 5개가 된다라면 이제 이건 4가 되겠죠. 자, 그럼 안쪽 반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자, j는 i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죠? 어디까지입니까? n까지죠. 자, i는 n-1까지가 되고 j는 n까지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건문 자세히 보시면은, 자,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등호가 이렇게 되지 않고, 작거나 같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자, 이거, 다른 표현 방법이 아니고요. 이 같습니다. 이 같죠? 자, 여기 분기될 때, 노일 경우에 분기된다는 얘기는, 큰 경우에 이쪽으로 분기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 yes, no가 되는데, 자, 분기되는 yes, no의 위치가 바뀌었죠. 바뀌었고요. 부등호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문하고 같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처리문이 들어가는데, 자, temp.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temp A의 i번째, 자, A의 j번째,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들어갈 답은 A의 i번째. 자, 그 다음에 이건 temp가 들어가고, 자, A의 i번째에다가 A의 j번째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순환 구조에서 A를 정렬이 다 끝나면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뭐, 이건 뭐, I 첨자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반복시켜서 하기 때문에 i는 1, 그리고 어디까지? n까지죠. 자, 디버깅은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데이터의 수를 좀 적당하게, 자, 디버깅을 할 때는 조금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자, 4명의 점수를 입력을 받아서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